자, 워크시트 관련해서 이제 스프레드시트 엑셀 과목 파트입니다. 날짜는 2020년도 7월 4일 2급 커말 필기 문제를 가지고 지금부터 공개 문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21번의 경우에는 앞전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자, 한번 쭉 살펴볼게요. 자, 여러 개의 시트를 한 번에 선택을 하면은 제목 표시줄에 파일명 뒤에 그룹이 표시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돋보기 기능을 좀 활용할게요. 자, 돋보기 기능 활용해서, 자, 지금 현재 보시면 타이틀이 통합문서 1이라고만 돼 있고, 뭐, 다른 메시지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자, 컨트롤 키를 사용해서 이렇게 여러 개를 시트 2번, 3번 이렇게 복수개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상단에 그룹이라는 글자가 표시가 됩니다.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뜨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1번 지문은 맞는 설명이에요. 자, 지금 이제 워크시트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자, 2번 모르겠습니다. 선택된 시트의 왼쪽에 새로운 시트를 삽입하려면 Shift F11 키를 눌러본다. 자, 그러면 Shift F11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시트 예를 들어서 2번을 했어요. Shift F11 키를 누르면 시트 4라는 게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자, Shift F11입니다. 네, 꼭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2번 지문도 맞죠? 자, 3번 지문 보겠습니다. 마지막 작업이 시트 삭제인 경우에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실행 취소 명령을 해서 되살릴 수 있다? 과연 그럴까요? 자, 해보겠습니다. 시트 4번을 삭제했어요. 자, 삭제했더니 1번, 2번, 3번 시트만 남았는데 여기 뒤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취소 못한다고 뜨죠. 즉 한마디로 엑셀의 가장 큰 특징은 시트는 이전 상태로 복원이 불가능하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컨트롤 Z가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이거와도 같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3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4번, 동일한 통합 문서 내에서 시트를 복사하면 원래 시트 이름에 일련 번호 형식이 추가되어서 시트 이름이 만들어진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 복사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2번 복사본 만들기 이렇게 할게요. 3번 앞에다 할게요. 네. 자,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괄호치고 2번 나왔죠? 자, 또 복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앞으로 해가지고 3번 앞으로 복사본 만들기 하면 3번이라고 뜨죠. 이렇게 일련 번호가 뜨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4번도 맞는 설명이죠. 자, 22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보호 기능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자, 시트 보호는 반드시 잠금 속성이 설정되어 있다. 모든 셀이 기본적으로, 자, 기본적으로 잠금 속성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셀 서식 눌러보면 여기 보호 탭을 가보면 잠금이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게 모든 셀이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얘를 차이를 분명히 보셔야 되는 게, 자, 1번, 여기 3번, 4번에 해당되는 설명을 한 번에 이해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볼게요. 시트 보호를 설정하게 되면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하려고 했을 때 경고 메시지가 일단 나타나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해볼게요. B4번 셀이 지금 현재 보시면, 자, 잠금이 현재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시트 보호를 한번 해볼게요. 시트 보호 여기입니다. 검토 탭에 시트 보호 누르시면, 자, 확인 눌러볼게요. 자, 수정을 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변경하려는 셀 또는 차트가 보호되어 있으며 읽기 전용이다 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호된 셀이나 차트를 수정하려면 검토 탭에 시트 보호 해제 명령을 해서 보호를 제거해야지만 수정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암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고 메시지를 반드시 눈으로 한번 읽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지문에서 얘기하는 이 3번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다음 4번. 셀의 잠금 속성과 숨김 속성은 시트를 보호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한다. 네, 실제로 얘를 이렇게 보호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은 딱히 잠금 속성의 어떤 그 기능이
활용이 되는 곳이 없어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보호 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는 그냥 수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수정이 돼요. 근데 얘네들 다 보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잠금이라는 게 체크가 돼 있지만 이 잠금 숨김의 경우에는 보호를 하지 않는 한 그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다 이 뜻이겠죠. 그래서 4번도 설명이 끝났습니다. 자, 2번이 이제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워크시트에 있는 셀을 보호하기 위해서 잠금 속성을 해제한 상태에서만 보호가 된다? 아니요. 아까 분명 보셨겠지만 잠금을 체크해 놓은 상태에서 보호가 작동이 됐었죠. 자, 그러면 역으로, 자, 일단 문제는 일단 풀었어요. 2번은 해결이 된 거고, 여기 추가로 더 한번 기능을 알아볼게요. 만약에 얘를 잠금을 해제한 상태에서 한번 보호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셀을 잠금 해제한 상태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수정이 돼요. 네, 수정은 돼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오른쪽 메뉴 눌러보세요. 셀 서식이 됩니까? 안 되죠? 셀 서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용 수정은 가능한데 잠금을 해제한 상태에서 만약에 보호 조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처럼 셀 서식은 안 돼요. 자, 여기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잠금을 해제한 상태에서 이렇게 수정이 되는데 문제는 뭐가 안 된다? 다른 셀을 오히려 이게 하면 시트 보호 해제가 지금 해야지만 다른 셀에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잠금을 해제를 함으로써 시트 보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잠금이 해제되어 있는 곳만 수정이 가능한 거죠. 네, 역으로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 변경 안 돼요. 다른 셀 변경 안 된다고. 어디만 되는 거예요? B4번만 지금 수정이 가능한 거죠. 이러한 특징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는 시트 보호 해제하고요. 네, 다시 원래대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금 옵션을 맞춰놓고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엔 23번입니다. 자,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목표값 찾기를 설정했을 때 이에 대한 의미로 옳은 것은, 자, 목표값 찾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등장하는 거냐면은 실기에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온 대로, 자, 평균이 만약에 이 2의 4번 셀, 여기가 평균값이죠. 얘는 분명히 뭘로 작성이 되어 있는 거냐면은 에버레이지 함수로 작성이 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얘를 똑같이 제가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입력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시트 1번에다 할까요? 여기다 할게요. 여기다 하는 게 편하겠다. 여기다 할게요. 자, 조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품목, 노트북, 프린터, 스캐너, 평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판매량 60, 35, 15, 36.67인데,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에버레이지 함수를 안 쓰고 숫자를 그냥 다이렉트로 넣었어요. 이 상태에서 목표값 찾기를 하려고 그러면 아마 동작이 안 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떻게 되는지. 자, 목표값 찾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의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를 누르면 이런 창이 떠요. 자, 그러면 2의 4번 셀이 지금 평균이 들어가는 숫자 값인데 제가 에버레이지 함수를 안 썼다 그랬죠. 아까 분명 전제가. 자, 여기서 뭘 찾겠다? 40이 되려고 그랬을 때 여기다가 값을 바꾸려는 셀이 어디다? 판매량. 그럼 판매량이면은 어디 판매량? 노트북 판매량이니까 60 여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노트북 60 선택해 볼게요. 자,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겠습니다. 확인 누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러가 뜨죠. 셀에 수식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에러가 뜨는 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문제상으로는 보시면은 그거에 관련해서는 설명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컴퓨터 활용 능력 필기 시험은 기본 전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화면에 뜬 대로 유사한 문제가, 연관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내가 여기다가 평균값을 실제 수식을 넣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숫자값을 넣은 상태에서 목표값 찾기를 했을 때 어떤 에러 메시지가 뜨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이것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먼저 일부러 숫자값을 여기다 넣어서 목표값 찾기 실행을 해본 겁니다. 자, 그럼 정석대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목표값 찾기라고 하는 것은 에버레이지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계산식을 이용한 결과가 나와야 정상적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걸 이렇게 평균값을 3개 잡으면은 평균이 나오겠죠. 자, 그럼 36.66667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랑 좀 값이 다르죠. 얘는 두 자리만 표시했잖아요. 똑같이 맞추고 싶으시면 여기 홈 메뉴에서 자리를 줄이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6.67 맞출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목표값 찾기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메뉴에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를 하시게 되면 자, 2의 4번 셀 여기 선택이 되어 있죠. 여기서 40이라는 걸 내가 찾겠다. 근데 어디가 변동이 일어난다? 여기 노트북. 그러면은 확인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40으로 바뀌면서 여기가 노트북이 70으로 변동이 일어났어요. 네. 목표값 수치를 찾은 거죠. 40이라는 평균이 되기 위해선 노트북 계열의 값이 70이 돼야지만 이 평균의 수치가 40이 되는 거죠. 네.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목표값 찾기가 실기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자, 한 번에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들어가 있는 셀 주소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네. 이거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워크시트에서 보기의 내용을 그대로 입력했을 때 입력한 내용이 텍스트로 인식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자, 이것도 내가 눈으로만 본다고 해서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엑셀 딱 띄워놓고 하셔야 돼. 자, 볼게요. 삭제 버튼 누르고 자, 여기다 하나씩 해볼게요. 자, 먼저 01 콜론 그 다음 02 대문자 AM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자, 엔터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숫자일까요? 아니면 뭐 문자일까요? 이거 좀 보셔야겠죠. 자, 얘는 그대로 지금 입력이 이대로 된 거죠. 범주를 한번 보시면 돼요. 셀 서식의 범주 보시면은 얘는 그냥 일반이에요. 이거 시간 입력된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는데 이거 시간 아닙니다. X. 이거 시간 아니에요. 이렇게 입력한다 그래가지고 시간으로 인식이 될 것 같죠? 아니요.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한 칸 띄셔야 될 건 아마. 자, 볼게요. 네. 어떻게 됩니까? 한 칸 띄고 입력하니까 여기 이렇게 나오죠. 1 콜론 02 콜론 00 한 칸 띄고 AM. 이게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은 얘가 아까는 왼쪽 정렬이었는데 이번에 오른쪽 정렬로 바뀌었죠. 우측 자동 정렬. 우측 자동 정렬이 되면은 이게 시간 데이터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1시간 1시 2분 0초 이렇게 되는 거죠. 시분초니까. 예, 이런 식으로 여기를 반드시 한 칸을 띄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히 얘가 시간 데이터, 날짜 데이터로 범주가 바뀌어서 인식이 되지. 보세요. 여기 시분초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예, 자동으로 인식됐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붙여서 입력하면은 그거는 날짜 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예, 이거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관련된 문제가 또 나중에 필기 문제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필기 시험에서.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자, 다음에 2번 0 한 칸 띄고 1/4라고 입력을 했어요. 한번 해볼게요. 0 한 칸 띄고 1/4 어떻게 됩니까? 0.25 4분의 1 분수 값으로 인식이 돼서 숫자 값이니까 오른쪽 정렬이 되죠. 자, 기본적으로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문자는 왼쪽 정렬이 됩니다. 이걸 좀 알고 계세요. 문자 데이터는 왼쪽으로 정렬이 되고 숫자는 오른쪽으로 정렬이 됩니다. 예, 이거 기본 상식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분수 값으로 인식이 됐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입력한 내용이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 3번도 한번 해볼까요? 자, 3번 1, 2, 3, 4 입력하면 자, 여기에 녹색 표시가 이렇게 뜨는데
이 느낌표 표시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원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다운표 1, 2, 3, 4라고 원본 들어가 있죠. 네, 그러니까 얘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 1월 30일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자, 이걸 날짜라고 착각하고 계시면은 역시 예, 잘못 알고 계신 거죠.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거 날짜 아니에요. 날짜 X. 이 상태로 이렇게 입력하면 날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날짜가 되려면 한 칸 띄워야 된다. 월하고 일값을 한 칸 띄워야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한 칸 띄고 입력하면 그래도 안 되네. 그래도 안 되네요. 여기 왜 안 되는지 한번 볼까요? 월 30일. 이게 한글로는 인식이 안 되나 보네.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예. 여기에 1-30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됩니까? 01월 30일. 예.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날짜 데이터는 대시 기호, 이거 빼기 기호를 이용해서 숫자에다가 이렇게 합쳐야지만 날짜 데이터로 인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맞죠? 예. 그냥 단순히 띄어쓰기로도 안 되네요. 예,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게 2016에서는 뭐 어떻게 동작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현재 지금 제가 실행해 놓은 2010 기준에서는 이렇게 동작이 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띄어쓰기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01월, 1월 30일. 예, 안 되네요. 예, 안 됩니다. X. 이것도 문자 데이터예요, 지금 현재. 자, 그러면, 결국에는 정답은 2번이 된다. 자, 25번. 자, 근무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나이가 50세 이상인 직원의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한 고급 필터의 조건으로 옳은 것은, 자, 고급 필터라고 하는 것은 얘가 실기에서 그대로 나오는 문제, 출제 문제죠. 이거를 모르면은 이제 나중에 실기도 그렇고 필기도 그렇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거 엔드 연산이냐 오화 연산이냐 그걸 따지는 거죠. 자, 여기다 정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무기간하고 나이를 언급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근무기간, 그 다음 나이, 자, 여기는 15 이상, 그 다음 여기가 50 이하죠. 50 이상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나란히 두 개의 값이 평행하게 있으면 얘는 엔드 연산입니다. 엔드 연산. 그래서 엔드 연산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리고, 이면서,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 다음, 이고. 네. 이런 형식으로 나오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오화 연산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밑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서로 사선으로 엇나가게 해놓는 게 이게 오화 연산이에요. 그래서 오화 연산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여기서는 또는, 이거나,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수식어를 잘 보셔야 돼요. 얘가 이면서라 그랬기 때문에 얘는 엔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란히 같은 줄에 가야 되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2번이 오화 연산 표현식 조건식이 되겠죠. 네, 이 두 개 차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25번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자, 다음에 26번. 자, 다음 중 부분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부분합이라고 하는 것 역시 실기에서 정말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예제를 한번 볼게요. 뭐 이미 저기 엑셀 뭡니까? 출판사 거 뭐 신학원 거나 뭐 성한당 거나 하여튼 뭐 실기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 있을 건데,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압축을 좀 풀어서 해야 되나? 여기 C 드라이브 있나, 여기? 코만, 이거 실기. 신학원 거 뭐 안 복원해도 상관없는데, 예로 할게요, 그냥 예전 걸로. 자, 볼게요. 여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분합이라고 하는 걸 하나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자, 만약에 내가 이거를 만약에 부분합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표가 있는데, 자, 얘를 데이터 메뉴에 내가 부분합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서 그룹 파일 항목을 먼저 정하는 게 순서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실기에서 가장 먼저 따지는 게 뭐냐면은 이 부분합 창을 띄우기 전에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데이터 정렬을 먼저 해야 되죠.
이 데이터 정렬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분합 작업을 들어가죠. 네, 순서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통은 정렬을 먼저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걸 가나다 순으로 제가 정렬을 할게요. 여기 있는 걸. 자, 그러면은 정렬 버튼 누른 다음에 제품명을 기준으로 내가 오름차순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예, 영어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나오죠. 정렬됐어요. 자, 부분합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품명을 기준으로 나는 그룹화 할 건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로 할까요? 선금? 네, 선금에 대한 뭐 합계를 만약에 내가 구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자, 어떻게 됩니까? 각 제품별 선금에 대한 합계가 이렇게 통계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부분합을 할게요. 자, 이번에는 내가 월 납입금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반드시 해제해야 되죠. 이거 해제 안 하면은 이제 결과가 틀리죠.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해제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 요약에 관한 것과 그 다음에 아까 구한 합계에 대한 그런 어떤 통계가 같이 부분합으로 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추가로 아셔야 되는 게 여기 빼기 기호 같은 거 들어가 있죠. 이게 뭐냐면 윤곽입니다. 윤곽. 여기 보시면은 윤곽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옵션이에요. 이것도 같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필기에서 언급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부분합인데, 자, 문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여기서 옳지 않는 거 찾는 겁니다. 1번은 일단 맞는 설명이에요. 부분합을 실행하면 각 부분합에 대한 정보에 행을 표시하고 숨길 수 있도록 목록에 윤곽이 자동으로 설정된다. 아까 부분합 보셨잖아요. 봐봐요. 여기 윤곽 이거 자동으로 생겼잖아요. 예. 1번은 맞는 설명이에요. 자, 2번. 부분합은 한 번에 한 개의 함수만 계산할 수 있으므로 두 개 이상의 함수를 이용하려면 함수의 개수만큼 부분합을 중첩해서 삽입해야 된다. 자, 여기 보이시죠? 한 개의 함수만 할 수 있어요. 지금 창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금 제가 부분합을 두 번 나눠서 했죠. 그래서 합계를 먼저 한 번 실행을 한 다음에 부분합을 한 번 더 창을 띄워서 두 번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게 2번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3번.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선택을 하면 이전의 부분합의 결과는 제거되고 새로운 부분합 결과가 변경된다. 새로운 값 대치를 제가 아까는 해제했어요. 왜? 실기에서는 얘를 반드시 해제해서 푸는 문제가 나오죠. 근데 얘를 한번 이번에는 새로운 값 대치를 체크한 상태로 제가 한번 결과 찍어 볼게요. 자, 이게 지금 부분합을 새로운 값 대치를 체크 해제한 상태에서 찍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부분합 해볼게요. 아까랑 뭔 차이가 있는지. 자, 모두 제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분합 할게요. 자, 처음에는 합계를 구했어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할부 원금에 대해서 내가 합계를 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확인. 자, 한 번 더 합니다. 자, 이번에 부분합 눌러서 이번에는 해제를 이걸 안 하고 해볼게요. 자, 월 납입금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다 해가지고 확인을 누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뭔가 여기 있던 게 지금 사라졌죠? 맞잖아요. 아니, 할부 원금에 있는 게 지금 사라졌잖아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월 납입금만 남아있고 기존 거는 지워졌죠. 그래서 이게 새로운 값 대치를 옵션을 체크를 한 거와 안 한 거의 차이가 극명하게 이게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설명이 바로 3번이죠. 자, 그럼 여기도 맞는 설명이고 4번이 이제 틀렸어요. 자, 볼게요. 그룹화 항목으로 선택된 필드는 자동으로 오름차순 정렬해서 부분합이 계산된다? 아니요. 아까 제가 분명히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부분합의 경우에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정렬을 별도로 먼저 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네. 부분합 자체에는 정렬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정렬 버튼을 이용해서 먼저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를 별도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엑셀의 기능을 띄워놓고 이거를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실기 문제 먼저 풀어보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
내가 만약에 필기 먼저 하기가 좀 이게 애매하다 싶으시면은 먼저 컴퓨터 활용 능력 그 자격 시험에 실기책을 가지고 먼저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시면은 나중에 필기 문제 푸실 때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7번입니다. 자, 다음 중 입력 데이터에 주어진 표시 형식으로 지정한 경우 그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입력 데이터 표시 형식의 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입력값이고요. 여기는 표시 형식 지정한 거. 그래서 그 표시 형식이 지정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예시를 적어놨어요.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옳지 않는 거. 자, 한번 볼게요. 7.5라고 입력을 했을 때 샵.00이라고 이렇게 표시 형식을 정했어요. 그럼 정말로 7.50이 나오는지 한번 봐야겠죠. 이걸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해봐야 된다니까요. 누차 강조드리는데 눈으로만 그냥 보고 끝내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내가 공부를 진짜 그 효율이 안 나오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항상 엑셀 띄워놓고 직접 실습하시란 얘기예요. 자, 7.5 입력했어요. 다음 여기 어떻게 됩니까? 샵.00이죠. 자, 근데 얘를 샵.00을 여기다 입력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라? 여기에 셀 서식을 들어가라 이 뜻이죠. 자, 여기에서 표시 형식을 바꾸겠습니다. 이쪽에다가 어떻게 한다? 샵.00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자, 어떻게 됩니까? 7.50이라고 뜨죠. 네, 확인했죠? 자, 7.50 나왔어요. 그러면은 1번은 맞는 설명이네. 오케이, 패스. 자, 다음 두 번째. 자, 44.398이에요. 44.398 입력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셀 서식 들어가서 자, 물음표로 한번 제가 표시 형식을 바꿔볼게요. 자, 물음표 3개 입력하고 점 입력하고 물음표 3개 입력했어요. 자, 어떻게 됩니까? 44.398이 나와야 정상인 거죠.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044.398?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음표의 개수를 맞췄다 그래가지고 그만큼 숫자를 여기다가 0을 채우는 게 아니라 얘는 어떻게 된다? 정수 부분은 두 자리가 됐건 세 자리가 됐건 어쨌든 정수 부분 그대로 표현하고 0은 안 찍는다는 얘기죠. 0 안 찍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릿수가 소수점 세 자리니까 398 맞게 찍었죠. 만약에 여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정수 세 자리, 소수 이하 세 자리인데 제가 값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자, 예를 들어서 2.3이라고 입력했어요. 자, 어떻게 됩니까? 뒤에 0 채우나요? 안 채운다고 그랬잖아요. 정수 부분도 0으로 안 채우지만은 소수 부분도 0 안 채워요. 그냥 이대로 그냥 2.3이에요. 그냥 표시되는 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변형될 수 있는 요소들을 문제가 이런 부분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걸 예측까지 잘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번과 4번도 일단 한번 해볼까요? 자, 해보겠습니다. 1220000 자, 이렇게 입력했어요. 자, 근데 얘를 어떻게 하겠다? 여기에서 표시 형식을 이렇게 했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셀 서식. 네,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 자, 현재 표준으로 되어 있는데 나온 대로 똑같이 해볼게요. 샵, 샵 0인데 자,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숫자에다가 세 자리마다 쉼표 1000단위 구분 기호를 찍겠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컴마를 하나 0 밑에다가 또 하나 더 붙이면은 0 세 자리가 사라져요. 0 세 자리가 사라진다고요. 맞잖아요. 0 세 자리 사라졌죠. 예, 생략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통계자료 같은 거 낼 때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1000원 이게 뭐 단위가 기본이 된다 이런 거 많이 표현하잖아요. 통계자료 같은 데 보면 일부러 1000원이라는 단위를 이렇게 써놓고 0 세 자리를 줄이는 거죠. 숫자를 너무 길게 표현하면 불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 그때 많이 쓰는 거죠. 네,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다음에는 이제 글자입니다. 상공상사라는 글자가 있는데 자, 얘를 골뱅이 마크를 찍고 여기에 쌍따옴표 열고 귀중이라고 감쌌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텍스트에 해당이 됩니다. 범주로 따지면 이렇게 하면은 골뱅이가 나오죠. 자, 여기다가 쌍따옴표 열고 귀중이라고 이렇게 감싸시면 상공상사 귀중이라고 이렇게 뜨게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중간에 한 칸 띄었네요.
자, 이렇게 띄면은, 네, 띄어쓰기까지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이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셀 서식 표시 형식 문제는 이거는 정말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특히 실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셀 서식 문제가 이게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꼭 하셔야 됩니다. 실기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이거. 자, 28번. 통합 데이터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우리가 데이터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경우에 주로 쓰는 거냐면은, 자, 표를 제가 하나 또 열어볼게요. 아무거나 표 열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문제가 아마 있을 건데, 없나요? 여기는? 얘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네. 자, 볼게요. 이게 데이터 통합의 예제거든요. 잘 보세요. 보통 데이터 통합이 나오게 되면, 자, 이렇게 값이 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시면 표가 하나, 두 개, 세 개, 각각 1, 2, 3월 달에 해당되는 어떤 통계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세 개의 표를 어떻게 한다? 평균을 구하든지 뭔가 합계를 내가지고 통합을 시키는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표를 전부 다 하나의 통계 자료로 통합시켜서 여기다가 결과를 출력하는 게 이게 데이터 통합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메뉴의 통합 버튼을 눌러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될지 안 될지 예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합계를 구하겠다라고 문제를 해서 실기에선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계로 함수를 맞추신 다음에 범위를 잡는 거예요. 자, 내가 여기에서 이만큼 범위를 이렇게 잡아줘요. 네. 그 다음에 하나 추가합니다. 자, 그 다음 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이 지역령은 사실 뭐 통합 대상에서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얘는 이렇게 잡을게요. 이렇게 하면 되려나? 저도 이거는 지금 이렇게 예제 없이 그냥 푸는 건 제가 처음이라서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볼게요. 자, 추가 누르고 여기 추가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추가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초택 왼쪽 열 확인. 네, 이렇게 하니까 나오네요. 네.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통합이다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바로 지금 이 화면에 떠 있는 이건데, 자, 볼게요. 옳지 않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모든 참조 영역에 다른 통합 문서의 워크시트를 추가해서 통합할 수 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는 제가 데이터 통합을 할 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시트 하나에서 제가 여기서 다 했잖아요. 이거를 시트를 넘어가서 다른 시트에서도 할 수 있고, 여기 지금 얘기한 대로 아예 이 문서 자체를 여기 통합 문서 1번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